지문 내 생각에는 본 적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일단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을 거야. 먹고 살기 좋아지니까. 그러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게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그거를 식량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라고 할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필요한 음식을 채워주기 위한 그 농사를 짓기 위한 농경지의 면적은 감소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우리는 앞으로 더 많은 식량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식량을 만들어낼 수 있는 땅은 감소하고 있다라고 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지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 아마 들어본 적 아닌가? 아닌데? 너네 들어본 적 있을 건데? 1번 보면은 주어가 고고학적 증거. 앞으로 너희가 오늘 시험 범위에도 그렇고 모의고사에도 그렇고 고고학적이라는 학문이 나오잖아. 그러면은 어떻게 이해를 해주냐면은 밑에 나와 있듯이 단순히 과거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유물이나 유적 같은 것들을 통해서 과거의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연구하는 학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고고학적 학문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과거의 유적 같은 것들을 가지고 그거를 바탕으로 연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기반한 증거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게 대절을 제한한다라고 하는데 보니까 다양한 농작물들은 이거 진행 수동이죠. 재배되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적어가 없는 건데 뒤에 부사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부사를 어떻게 썼냐면은 as early as 이렇게 썼어. 일찍이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겠지. 언제만큼 일찍 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기원전 9,500년만큼 일찍이라고 해서 아주 오랜 기원전부터 농사라는 거는 존재해 왔다라는 얘기를 1번 문장에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2번 문장에서 over the millennia라고 해서 밀레니아는 밀레니엄 그 1천을 복수형으로 표현했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거든. 그래서 수천 년 동안에 지속된 혁신이 증가시켜 왔다라고 합니다. 농업 생산성을. 농업 생산성이 뭔지는 알 거예요. 들어봤기 때문에. 뭐 같은 면적에 얼마나 많은 농작물을 생산을 했는가, 혹은 같은 인원수를 투입을 했을 때 시간 대비 얼마나 많은 농작물을 생산했는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증가되었다라고 했을 때 혁신이라고 하면은 쉽게 말해서 농기계가 발달을 했거나 아니면은 농사법, 기법을 조금 효율적으로 발달을 시켰거나 어쨌든 오랜 기간 동안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혁신이 생산성을 증가시켜 왔다라고 합니다. 동시에 뭘 줄이는지를 뒤에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 while 뒤에 육체 노동, 매뉴얼 레이버를 줄이게끔 하는 동안. 3번 문장에 그러나 주어가 growing 이렇게 뒤에 수식해주고 있거든요. 증가하는 세계 인구가 will always demand 필요로 한다라고 하거든요. 더 많은 음식을. 그러니까 농사법이 발달하기는 했는데 그만큼 인구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4번 같은 추정을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4번이 가주어 진주어거든요. 대절을 먼저 해석을 할 거란 말이야. 2050년까지 전 세계의 인구가 증가할 거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네? 뭐야? 니 못 썼는데. 그럴까? 97억 명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추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콤마 뒤에 위치를 써가지고 요 이시 생략하고 있는 내용이 앞문장 내용 전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요. 요거 생략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렇게 인구가 증가한다라고 하는 거는 요구할 거다라고 합니다. 무엇을? 글로벌한 식품 생산이 rise 오를 것이라고. 어느 정도로? 최소 70%까지. 뭘 하기 위해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근데 얘들아 봐봐. 4번은 팩트가 아니야. 뭔 말인지 알겠지? 추정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내용일치 같은 거에서 우리는 2050년이 되면은 식량을 70%까지 늘린다. 늘릴 것이다. 이렇게 쓰면은 틀린 거야. 늘릴 것이라고 생각한다. 늘릴 것이라고 제안한다. 이렇게 써야 맞는 거야. 어떤 차이인지 알겠죠? 5번 문장으로 넘어가서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앞문장에서 얘기했듯이 70% 정도 생산량을 늘려야 된다라는 거에도 불구하고 only a small portion 작은 부분 어디에? 지표면 요거 earth surface가 말 그대로 우리 지구 표면이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가 살고 있는 그 표면의 일부만이 is suitable 적절하다라고 합니다. 뭘 위해서? 농사를 위해서. 그러면은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 due to, because of잖아. 그래서 한계 때문이라고 하는데 어떤 한계들이 있냐면은 기후, topography, 지형, soil quality, 토양 품질, 그리고 기술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땅이 지구상에 많이 있어. 근데 모든 땅이 농사에 적합한 기후도 아니고 어떤 땅은 뭐 산맥 지형이거나 아니면 너무 축축해가지고 이제 또 농사를 지을 수 없다라든지 아니면 아예 토양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 지역이 너무 외져서 기술을 적용할 수가 없거나 어쨌든 너무 다양한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농사를 할 수 있는 땅은 전 세계적으로 작은 부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6번 문장에 또 추가적으로 어떤 한계가 있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정치 경제적인 요소들이라고 하는데 어떤 것들을 포함하는지를 including 전치사 뒤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including 그냥 전치사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토지 소유하는 거 혹은 농사 패턴, 환경법, 그리고 population density, 인구 밀도 혹은 미안해. 여기까지 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에서 농사할 땅을 늘리고 싶어서 적절한 땅을 찾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땅이 주인이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함부로 농사 지으면 안 되잖아. 그 사람이 짓고 싶을 때 지어야지. 아니면은 농사 패턴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가 사계절이 있기는 하지만 이제 특정 계절에는 아마 농사를 못 지을 가능성이 높을 거거든?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아니면은 법적으로 금지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인구 밀도가 너무 낮아서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포함한 정치, 경제적인 요인들이 influence, 영향을 줄 거다라고 합니다. 어디에 있어서? 농업용 토지 사용에 있어서. 7번에 사실상 토지를 사용하는 양은 농사를 위해서 줄어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얼마만큼 줄어들 건가를 8번부터 설명을 할 건데 2013년에 대략 그러니까 square miles가 제곱 마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100만이잖아. 그러니까 1860만 제곱 마일이라는 수치에 해당되는 땅이 사용이 되었었대. 음식 생산을 위해서. 무엇과 비교를 했을 때 1950만 스퀘어 마일즈가 1991년에 이제 사용된 것과 비교를 했을 때 그러면은 91년과 2013년에 비교를 했을 때 2013년에 이게 숫자가 별로 큰 차이가 없는 것 같기는 한데 이게 밀리언 단위란 말이야. 그러면은 100만 이상이 거의 100만 가까이가 줄어든 거거든. 이거 되게 큰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농사지을 땅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문제점, 역설적인 상황을 설명을 하는 지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이거 별로 안 어울리지 않아? 할만하지 않아? 그치? 37번 봅시다. 이게 잘 이해해야 돼. 어려운 건 아닌데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모든 언어들은 친족이라는 가족 관계를
표현 가능해?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언어를 배우던지 간에 그 언어를 통해서 가족 관계를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 이거를 주제에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은 보편성이라고 표현을 해줬어. 그러면은 이 친족 표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대표 단어를 정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mother, father 이런. 그러면은 엄마, 아빠라는 키워드를 기준으로 내가 다른 더 먼 거리의 친척들 혹은 가족들을 표현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단어들을 활용을 하는 거야. mother, in-law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시어머니를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메인이 되는 단어를 정해놓고 그 단어에 다른 말을 붙여가지고 친족 관계를 설명을 하는 방식이 하나가 있어.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두 번째 방식은 뭐냐면은 모든 단어가 다 다른 가족 관계를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첫 번째 케이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 혹은 꼭 첫 번째 케이스가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모든 언어에는 친족들을 표현할 수 있는 말이 들어가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 언어라고 하는 게 경우에 따라서 이 단어를 어떻게 표현할지 예측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야. mother, father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는 목의 친척이다라고 하면은 mother가 들어가고 북의 친척이다라고 하면은 father가 들어가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승훈아, 자지 마. 그래서 어쨌든 이 두 가지 특성을 친족 용어를 통해서 우리가 본다라는 얘기를 하는 질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설명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게 어렵지 않은데 약간 할 수 있어. 1번 보자. 보면은 만약에 너가 언어를 비교하고 있다면 혹은 비교할 것이다 라고 하면은 1번 문장에 가주어 진주어를 썼는데 특이하게 help 동사를 사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help 동사가 자동사로도 많이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뭐 능수동 문제로 출제를 하지는 않을 건데 근데 왜 가주어 진주어인지가 궁금할 수 있으니까 그냥 help를 자동사로 썼다라고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투부정사는 도움이 된다. 투부정사 보니까 start with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어떤 대상으로부터. 근데 이게 어떤 대상인지를 뒤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 You are confident. 너가 확신하는 대상. 근데 어떤 부분을 확신하는지를 뒤에 대절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 너가 언어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근데 you can find 뒤에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얘가 목적격 관계대명사로서 앞에 있는 something을 수식한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너가 언어에서 찾을 수 있겠다라고 확신하는 무언가로 시작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할 거란 말이야. 왜냐하면은 언어를 비교하는 상황이거든. 그러면은 언어를 비교하는 상황에서 비교할 만한 뭔가가 공통으로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2번 문장 보면은 take for example이 한 번에 예시로 들다라는 의미를 가지거든요. 신호나 단어들을 예시로 든다라고 하는데 엄마, 아빠라는 단어를 예로 들겠대. 3번 문장에서 만약에 우리가 더한다면 괜찮아? 안 괜찮아요. 문신 됐어요, 문신. 어쩔 수 없어. 지워줘요. 아 그래? 집에 아세톤 같은 거 없어? 손이 보라색 됐어.
선수복제를 내면 그래서 보면은 만약에 우리가 이 카테고리에 다른 가족 관계를 더한다면, 그러니까 엄마 아빠를 스타트로 해가지고 다른 관계들을 또 더해서 하나의 친족 관계를 만드는 용어를 만들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 단어에 해당되는 것들이 뭐 선, 그랜드 마더, 앤트, 브라더 인로, 쿠진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정의하고 있을 거래. 친족 용어들의 카테고리를. 킨십 터미놀로지가 친족 용어들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 두 개 단어만 가지고는 이게 친족 관계다라고 하기가 좀 애매하거든. 엄마 아빠 두 사람만 있기 때문에. 근데 엄마 아빠라는 단어를 활용을 해가지고 범위를 넓히면은 이 모든 단어들이 친족 관계를 설명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4번 문장 보면은 주어가 비교 유형학적 연구라고 하는데 이게 뭔지를 밑에 좀 이해를 해봅시다. 밑에 설명 보면은 여러 언어들을 비교해가지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 그거를 통해서 이 구조가 언어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연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1번 문장에서 얘기를 했듯이 여러 가지 언어들을 비교해가지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는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친족을 나타내는 용어에 관한 연구들이 발견을 해왔다라고 합니다. 대절이라고 하는 것을. 대절 보니까 언어들이 호칭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 몇몇을 위해서는. 그러나 모든 가족관계를 위해서 언어를 가지고 있지는 않더라라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언어들이 몇몇 친척 관계들을 설명하는 용어들은 가지고 있어. 근데 언어가 모든 가족 관계들을 완전하게 표현을 하지는 않더라라고 하는 게 4번 문장이 하는 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5번 보면은 따라서 확률인데 어떤 확률인지를 대절로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특정한 친족 관계가 호칭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 이 is predictable. 이게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예측 가능하다라고 하거든. 뭘 기초로 했을 때? 다른 언어 속에 있는 친족 용어들을 기초로 했을 때. 밑에 바로 사례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모든 언어들은 가지고 있어. core set, 핵심 집합을 친족 용어에 관한. 이 핵심 집합이라는 게 뭘 말하냐면은 앞에서 나왔던 엄마 아빠. 그러니까 엄마 아빠라고 하는 코어 워즈가 다른 친족 관계들을 표현하는데 이제 영향을 주기 때문에 core set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돼. 무슨 말이야? 왜 웃어? 왜? 아니다. 봅시다. by contrast. 대조적으로 용어들 주어인데 어떤 용어냐면은 덜 중심적인 카테고리 멤버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 말고 그냥 자주 보지 않는 친척들, 멀리 있는 친척들, 그거를 less central 카테고리 멤버즈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어쨌든 이것들을 위한 용어들은 빌드업을 수동태로 썼어. 쌓이게 된다라고 합니다. 무엇으로부터? 코용어로부터. 지금 6, 7번을 연결해서 설명을 하는 게 내가 방금 전에 설명을 했던 한글로 설명했던 사례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8번 문장으로 넘어가서 만약에 우리가 전 세계에서 존재하는 언어들을 비교를 한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물어볼 수가 있을 거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거 what으로 시작하는 두 개의 명사절이 ask 뒤에 온 건데
얘를 어떻게 생각을 해주냐면은 이렇게 끊어야 돼. 이렇게 끊고 이거 내가 이전에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문장을 이렇게 해석을 할 거란 말이야. 왜? 뭐? 37번 지문이라고. 우리 37번 한 거 아니야? 아니 저 왔다 간 사이에 하나가 바뀌어 있어가지고. 빨리 오지. 아니, 뭐 했어? 사람도 있어가지고. 아, 사람이 있었어? 문 열었다 눈 마주쳤어. 아니 왜 안 잠그고 와? 아이씨. 아무튼 봐봐, 지금 what이 해석을 봐도 알겠지만 어떤이라는 의문사와 그 다음에 kinship, relationship을 수식하는 형용사 역할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쓰인 what은 의문 형용사라고 부르면서 세 개의 단어가 하나의 의문사 취급을 받을 겁니다. 내가 이 얘기를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what을 단독으로 생각을 하잖아. 여기에 있는 문장이 붙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뒤에 있는 문장이 완전하기 때문에 왜 what이 와야 되는가 의문이 들어. 그래서 이걸 생각하지 못하면은 만약에 이 자리에 that 같은 보기가 나오잖아. 그럼 틀려요. that이 맞는 줄 알아. 그래서 이거 주의해라고 지금 설명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은 어떤 친족 관계가 일반적으로 표현이 되는가라고 하는 거지. 핵심 용어를 가지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라는 단어를 가지고 친족 관계를 표현하는 언어는 어떤 건지 물어볼 수가 있어. 그리고 어떤 관계가 표현이 되냐라고 하는 거지. 어떻게 함으로써? 코 용어를 modifying, 바꿈으로써. 그러니까 코 용어가 아닌 새로운 단어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친족 관계를 설명하는 건 또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가지고 언어가 어떤 게 그렇고 어떤 게 저런 건지를 이제 구분하면서 질문을 할 수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마지막 문장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지문이 하고 싶은 말은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수다는 친족 용어인가? 혀도 굳는다. 친족 용어 체계를 통해서 언어는 보편적으로 친족 관계를 표현을 한다라는 것과 그리고 그거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를 같이 설명하는 지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좀 그 38번은 뭘 말하냐면은 내가 가상놀이를 할 때 이거를 지속하기 위한 방법 두 가지를 설명을 할 거거든요. 그 상황에 몰입을 하거나 그 상황에서 잠깐 탈피하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너네가 나중에 대학생이 되어가지고 그 대학가 이런데 연극 같은 거 보러 간다라고 가정해보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은 무대랑 객석이 되게 가까울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 안에서 뭔가 가상의 스토리를 연기를 막 하겠지? 근데 연기를 하다 보면은 중간에 관객이랑 소통을 하거나 관객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캐릭터 연기하다가 갑자기 본캐로 넘어갈 때가 있을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 모르겠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사람들이 다 배우잖아. 그러면은 배역을 연기하다가 중간에 내가 지금 실수했네?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대사가 절었을 때 말을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갑자기 자기들끼리 웃음이 터져가지고 이제 갑자기 자기들끼리 이제 웃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라든지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지. 그래서 연기를 하다가 이제 본캐가 나왔다가 다시 캐릭터 연기하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이 가상의 상황이 지속되도록 한다라고 하는 게 이 지문이 하는 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1번부터 보면은 몇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그 방식이 뭔지를 뒤에서 대절로 설명을 할 거란 말이야. 주어가 participant고 이 지문이 가상놀이라는 단어를 make believe라는 말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가상 역할 놀이를 하고 있는 참여자들은 전달할 수가 있어. 대상들을. 그러면은 무엇에 관한 것들일까? 자기들이 만들고 있는 세상을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상 세계에 대한 정보를 전달한다라고 하거든요. 다른 참여자들에게. 근데 그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시작을 해. 이번 문장에서 첫 번째 방법을 설명을 하는데 때때로 이러한 메시지들은 이 메시지들이 가리키는 게 1번 문장에서 설명했던 가상 세계에 대한 정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이게 내뿜어진다, 전달된다. 어떻게? 문맥상 자연스럽게. 근데 어떤 결과로 자연스럽게 내뿜어지냐면은 full participation이라고 해서 이것도 문맥상 알아놓자. 완전히 참여하는 거야. 어디에? 그 가상 세계. 그러니까 그 배역에 완전히 몰입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떤 모습일까를 이거 for example 말하는 표현이거든. 그래서 어떤 모습일까 이렇게 수식받으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말하게 되거나 행동을 하게 되는 거야. 연기하는 사람에 의해서 뭘 하는 동안에 그 사람이 in 캐릭터 그 배역 속에 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가상 세계에 존재하는 캐릭터가 되어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전반적인 연기 있지? 그거를 something이라는 주어로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거든?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 모습이 전달한다라고 하는 거지. something 몇 가지들을 잠시만 저희 과제만 왜 좀 이렇게 할머니 옷 예쁘지 않아? 이상해. 근데 저는 호르몬이 입는 그 심리를 모르겠어요.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 너네 얼굴에 생기가 도는 게 마음에 안 들어. 지금 다크서클 내려오고 난리 나야 되는데 너무 생기가 돌아. 괜찮았어요? 또 안 내려왔잖아요. 나는 늘 저희도 관리해요. 그럼 관리 안 하는 사람 피부 관리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차려주는 거는 먹겠지. 관리를 해도 피부 안 좋아지면 어떡해? 몰라. 그래서 6번 문장 보면은 성장 그만해야 돼. 그래서 그 5번 문장 보면은 이제 이 정도의 정보량을 유지하는데 불충분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피터팬의 전체 줄거리를 모를 수가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행동이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그래서 6번 문장에서 이러한 경우에 참여자들이 종종 어떤 상태가 되는지를 come out of로 설명을 합니다. 캐릭터 밖으로 나오는데 완전히 나오는 건 아니야. 문맥상 부분적으로 나올 거거든. 그러니까 잠깐 벗어나는 겁니다. 뭘 하기 위해서? 다른 참여자들에게 정보를 주기 위해서. 근데 그게 어떤 정보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그들이 필요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 그게 어떤 모습인지를 7번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가주어, 진주어. 토부정사 먼저 해석을 하면은 혼란을 피하기 위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confusion 이런 거 또 키워드니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데 무엇에 관한 혼란인지를 보니까 누가 어떤 캐릭터를 연기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여기서 위치는 단독으로 캐릭터 이렇게 수식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것에 관한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말을 할 거냐면은 너는 후크 선장이고 내가 피터팬이잖아 라고 잠깐 말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두 가지 소통법을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 승훈아 네가 왜 하품을 해? 너 몇 시간 잤어? 저요? 7시간? 7시간? 수은이 다크서클 좀 있는 것 같아요. 7시간 잤다고? 학교에서 자기 학교에서만 잔 것 같은데. 수은이는 기회 시간에 뻥치지 마. 네가 어떻게 밤을 새? 저요? 그렇게 잤어요. 진짜 안 잤어 어제? 나 그냥 안 가는 거야. 공부하면서 안 가는 거 아닐까? 근데 진짜 다크서클 좀 생겼어도 저. 아니 안 보여. 저 그늘이야. 아,
저 다크서클 아니라 안경 때문에 그늘진 거야. 못했어. 한 2시간 단것 같아. 5시간 단. 왜 영어 과제하느라? 아니요. 핸드폰 야, 그게 문제인 거야 니는. 예. 지금 너 채점도 다 안 돼 있잖아. 그거조차 마음에 안 들어. 그거부터 마음에 안 든다고. 좀다 했는데요. 아니 여기 와서 다 했잖아. 미리 와서 다 해가지고 바로 내야 되는데 여기 와서 항상 마무리를 하잖아. 너 틀린 문제 안 봤지? 그러니까 그것도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네. 진짜 재밌는 왜 하는 거야? 재현이 아프다고 연락 왔다고. 하, 승훈아 진짜 네가 내 자식이었으면은 알지? 나도 알아. 나도 알아. 뭘 알아? 내가 너무 짜증난 게 뭔지 알아? 내 텐션 위기여서 그래서 아무튼 사본 문장 보면은 온도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상태를 결정을 합니다. 근데 온도만 물질의 상태를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압력이라고 하는 것도 물질의 상태를 결정을 한다 라고 하는 과학적인 팩트를 설명하는 게 이 지문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거든. 네. 그래서 1번 문장부터 보면은 주어가 직관이라는 단어에 집중을 해주세요. 팩트가 아니라 직관인 거야. 직관이 딱 감으로 생각하는 거야. 직관이 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응. 직관적이다 하면 그러면 주관적이라는 뜻이야. 뭔 말이야? 아니. 근데 그래요? 약간 증거 없고. 객관적인 거죠. 아 객관적이지 않은 거지. 직관은 주관적인 거지. 근데 아니 주관적인 거 아니지. 객관적인 것도 아니고 객관적인 것도 아니고. 아니 직관 이꼴 주관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런 속성이 있는데. 직관 이거요? 아니. 그냥 다 다른 거예요? 아 진짜 짜증나게 하지 마. 당연히 다르지. 국어사전 한번 찾아봐. 아니 직관의 성격이 주관적이라는 거고 직관이랑 주관은 다르지. 이해돼? 이해 안 됐잖아. 이해 안 됐어. 몰라. 몰라. 시끄러. 암튼 물질의 상태에 관한 직관, 생각이 어디로부터 오냐면은 우리의 경험으로부터 온다라고 합니다. 지표면에서. 그리고 거기에서 콤마 뒤에 where 압력이라고 하는 게 균일하게 낮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온도의 변화가 유발한다라고 합니다. 변화를 물질의 상태에 있어서. 근데 그 물질의 상태가 우리가 알고 있는 고체, 액체, 기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면은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 전체적인 거는 직관입니다. 팩트가 아니야.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이 공기압이 비슷하거든.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너네가 길을 걷다가 여기에서 숨 못 쉬겠다 이런 경험한 적 없잖아. 그지? 공기압이 비슷하단 말이야. 근데 어떨 때 조금 차이가 날 거냐면은 깊은 바다에 빠졌거나 되게 높은 산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살짝 다른 거 알 수가 있긴 하지만 또 숨을 못 쉴 정도는 아닐 거란 말이지. 그래서 여기 콤마 where 뒤에서 pressure가 말하는 게 공기압이라 생각하면 돼. 공기압. 우리가 경험을 하는 이 지표면의 공기압은 균등하게 낮아서 우리가 숨쉬고 살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고체, 액체, 기체가 온도에 따라서 상태가 변화하는 모습인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물질의 상태가 변화하는 원인은 온도이다. 이렇게 연결해버린다라고 하는 게 이 지문이 말하는 초기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걸 2번부터 설명을 할 건데 따라서 우리가 멜팅, 녹는 것이나 끓는 것 혹은 플라즈마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기체에 높은 에너지를 줘가지고 얘가 전기를 생성하게끔 하는 형태라고 생각해주면 돼. 뭐 나도 정확히 어떤 이제 뭐 이미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체를 이렇게 변형을 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물질이 변화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은 1번이랑 연결해가지고 직관적으로 가정을 한다라고 합니다. 뭘 가정을 하냐면은 그것이 온도의 증가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개인적으로 이런 말은 빈칸으로도 내기가 좋기 때문에 좀 잘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인 배경을 넣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거든? 그래서 1, 2번은 직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3번에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은 바이어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편견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로부터 오냐? 이런 거 내가 혹시 해서 말하는데 이 바이어스가 기본형이기 때문에 단수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실로부터 온다라고 할 건데 그게 어떤 사실인지를 뒤에서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야. 우리가 살고 있다. 근데 앞에서 물질들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 거기에서 공기압은 유지가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형용사는 constant가 들어간다고 생각해주면 돼요. 왜냐면은 기압에 관한 환경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pressure environment를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 기본적인 직관으로부터 1, 2번이라는 이제 오해가 생겼다라는 말을 3번이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뭔 말인지 알겠지? 뭔 말인지 알겠죠? 4번부터 보면은 심지어는 이제 기압에서의 작은 변화들 이게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를 서치해서 뒤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 그래서 도즈인데 어떤 것들인지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experience 뒤에 목적어가 없는 거야. 근데 언제 경험을 하냐면은 아까 말했던 물속 혹은 높은 산 꼭대기에서. 그래서 이러한 기압의 변화들을 changes 가지고 와가지고 도즈 썼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 그래서 여기가 1학년 때 몇 번 나와서 또 나올지 모르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술 취했다라는 거 알아주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러한 변화들 같은 경우에는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신진대사에 큰 영향을 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베리 라지 이것도 알아놓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숨 쉬는 게 조금 힘들어지는 동시에 물속의 깊이 혹은 산꼭대기에 올라가면은 이제 혈액이 흐르는 거, 그 다음에 심장이 뛰는 거, 소화를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동시에 영향을 받을 거란 말이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깊은 물속이나 높은 산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당장 죽지는 않겠지만 거기에서 장기간 체류하면은 죽어버리잖아. 이거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신체가 돌아가는 데 있어서는 큰 효과를 주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작은 기압의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5번에 기압 변화인데 그게 어떤 건지를 뒤에서 또 설명을 하고 있어. 우리가 경험하는 기압 변화. 이것은 사소하다라고 합니다. 무엇과 비교해가지고 압력의 범위인데 어떤 압력의 범위냐면은 플래네터리 인바이러먼트 행성 환경. 근데 전체 행성의 환경이 주는 압박의 범위와 비교를 했을 때, 그러니까 지구 전체를 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표면을 보고 비교를 하면은 지구 전체의 압력 변화가 훨씬 크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요. 요런 것 좀 어휘적으로 잘 봐주고 trivial, overall 요런 것도 반여 내기 좋으니까 좀 알아주고. 6번 문장에서 since, because의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압력이라고 하는 게 통제되기 때문이라고 해. 무엇에 의해서? overlying material, 위에 놓여져 있는 물질의 무게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구가 내핵, 외핵, 또 막 이렇게 몇 가지 이제 구성 요소가 이렇게 지구를 파고 들어가면 있잖아. 뭔 말인지 알겠지?
근데 이게 아마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완전한 고체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 약간 액체화되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야. 근데 액체. 액체, 내핵이 외핵으로부터 이렇게 압력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이 압력의 크기가 어마어마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왜냐면 기본적으로 덩어리가 있잖아. 그래서 그거를 말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오버라잉 머테리얼은 내핵을 기준으로 외핵이 되는 거지. 얘가 위에 덮으면서 압력을 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 무게에 의해서 압력이라는 게 컨트롤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체 지구를 봤을 때 압력이라고 하는 거는 깊이에 따라서 빠르게 변화한다라고 할 거거든. 증가한다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7번에서 압력을 상상해보자 라고 할 건데, 어떤 압력인지를 뒤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 만들어진 압박. 저 돌의 무게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고, 이 돌이 어느 정도의 두께인지를 또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약 1마일 정도의 두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 그러니까 혹시 몰라가지고 옆에 써놨는데, 이제 1.6kg 정도의 두께라고 하면 어마어마하다라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상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8번 문장에서 이러한 이유로 그 행성의 압박 범위는 되게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거야. 위에서 누르는 지표면의 두께가 두껍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압박의 범위가 어떻게 될 건가를 뒤에 from A to B로 설명을 해주는데, 본질적으로 우주에서는 중력이 없기 때문에 아예 제로로 시작을 할 겁니다. 제로. 네. 그러다가 수백만의 압박의 크기를 가질 거래. 대기에 따라서. 어디에서? 행성 내부에서. 그러니까 지구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수백만 정도의 수치를 가지는 압박을 가지게 될 거다라고 해가지고, 전체로 보면은 압박의 크기가 되게 커진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 지문으로부터 말하고 싶은 거는, 우리는 물질의 상태를 온도의 변화에 의해서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압박의 변화에 의해서도 이루어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지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되겠어요? 40번 보면은 이거 얼른 보고 쉬는 시간 가지고 과제 검사를 하자. 왜냐면은 별로 안 어려워서 금방 설명을 하거든. 아니야. 궁금하다 진짜. 이거는 진짜 너네한테 필요한 정보인데. 별로야 내가. 화곡 제일 안 좋은 학교 순위 화곡, 그다음에 마포 하고. 아니야, 마곡 마곡이란다. 아니 내가 봤을 때 등촌이 제일 못해. 마포 괜찮아. 아니 그냥 마포가 마음에 안 들어요. 너네가 마포고로를 빛내주면 되잖아. 운동장이 뭐가 중요하냐. 그래서 효율적인 연구를 하는 게 목적이야. 자기 실험이라는 방식이 있고 전통적 실험이라는 방식이 있는데, 이거를 어떤 순서로 어떻게 결합을 시킬 건지를 설명을 하는 게 이 지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요. 개념을 써놨어. 자가 실험은 말 그대로 셀프로 실험을 하는 겁니다. 연구를 하는 자신이 실험 대상이 되는 거야. 그래서 변화를 감지를 먼저 해버린다라고 하는 거지. 전통 실험은 우리가 생각하는 실험이야. 피실험자가 있고 뭐 통제된 조건이 있고 독립 변수, 막 변수들도 있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이제 결론을 먼저 말하면은 이제 연구자가 이 연구 분야에 대한 지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한 가설에 따른 실험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진짜 제대로 실험을 해도 될까 말까를 판단하기 위해서 자가 실험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내가 문제를 만들었어. 이거 애들이 풀어도 될까 안 될까 일단은 풀면서 판단을 하는 거야. 이거 뭔 말인지 알겠어? 순서가 다르게 나왔죠. 그치. 근데 오늘은 왜 그랬을까? 진짜 승부. 일단 오늘 멍충했다 인정. 됐지? 그래서 아니 나는 자기 객관화가 되게 잘 되는 편이야. 그렇지 않아? 야 나만큼 자기 객관화 되는 사람 어딨냐? 오프기. 지금 이게 내 계획이랑 틀어졌어. 지금 내 계획은 지금 우리 지금부터 과제 봐야 되는데 지금 쉬는 시간 아니에요?
뭔 쉬는 시간이야? 너네 쉬는 시간 없어. 계획대로 했으면. 쉬는 시간 없어. 목요일에 보는 거 어때요? 맞지? 한주. 좋다. 아이 됐어. 시끄러. 지은이도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재현이 뭘 봐? 재밌 보지 마. 아 재현이 시험. 그 재현이 얘기하고. 네, 목요일에 일찍 보는. 일단은 요 두 가지 자가 실험이랑 전통적 실험 이 두 가지가 가능할 때 이어지는 문장에서 차이점 주어요. 이 앞에 말한 실험들 간의 차이점은 종종 비슷하다라고 합니다. 차이점과 배움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서 이게 아는 것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서 이 learning이 자가 실험을 말하고 showing이 전통적 실험을 말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나를 대상으로 실험을 해봤더니 이렇게 실험 결과가 나오겠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실험을 함으로써 이런 결과를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연결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실험이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차이점과 비슷하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좀 어려워? 다시 설명해줄까? 오늘 약간 설명 고치려. 나이스. 근데 꽤 잘하는 편이지 않아? 평균적으로? 오늘 뭔가 이해가 잘 되고. 내가 집중해서 그래. 늘 안 하다가. 내내 안 하다가 오늘 처음 집중해서 그래. 그래서 자기 실험이라는 거는 더 낫다라고 합니다. 발견을 위해서. 그러니까 스스로 실험을 해봄으로써 여기는 조금 더 실험을 발달시켜서 결과를 낼 수가 있겠다. 그러나 whereas 더 안 좋다라고 하거든요. 어디에 있어서 더 안 좋은지를 전치사 for이 뒤에서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야. convince, 납득시키는 거. 근데 얘가 사형식으로 쓰였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대절을 납득시키는 것이라고 해서 대절 보면은 해결책이라고 하는 게 도움이 된다. 혹은 해답이 옳다. 그러니까 요런 거를 납득시켜야 되는데 봐봐. 엄청 전문적인 연구자가 막 이런저런 실험을 했고 본인은 완전 체감을 했어. 근데 이거를 글로든 말로든 본인보다 그 분야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완전히 설득시키는 게 쉽지가 않아. 이거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설명하고 있는 이 지문을 내 딴에는 열심히 이해해가지고 너한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지? 근데 이거를 내가 이해하고 있는 수준이 10이다라고 하면은 똑같이 10만큼 이해를 시키기가 쉽지가 않은 거야. 이거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whereas for 뒤에서 블라블라블라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장단에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번 문장에서 물론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want to do both 둘 다 하고 싶어 한다라고 합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은 어떤 대상을 발견하는 거, 그래서 그 발견한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시키는 거 다 하고 싶거든. 따라서 3번 문장에서 심리학자들은 고려해야만 한다라고 합니다. consider의 목적어 두 중에 뭐예요? 이거 나 방학 때 말한 것 같은데 어법 시간에. consider, involve, suggest. 뭐야? 고려하다 아니에요? 고려하다. 아니 목적어가 투부정사랑 동명사 중에 뭐가 와요? 저에는 투두. 투부. 그래서 틀려. 동명사예요. 컨시더 ing. 뭐뭐 하는 것을 고려하다. 그래서 자기 실험과 전통적 실험을 같이 고려해야만 한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두 가지를 어떻게 잘 쓸까라고 하는 거를 4번부터 설명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자원들을 가장 잘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는 종종 어떨지도 모르냐면은 자기 실험이 될지도 모르는데 이 자기 실험을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거 이해를 잘 해줘야 된단 말이야. 내가 해석을 써볼게.
그러니까 이 순서가 된다라는 말을 조금 어렵게 설명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순서에 따라서 5번 문장이 자가 실험을 할 겁니다. 연구자가 자기 실험으로 시작을 한다. 근데 이게 뭔지를 뒤에서 설명을 할 때 이거 봐봐. 일단 결론적으로 대은 주격 관계대명사거든요. 근데 주격 관계대명사 동사를 바로 쓰지 않고 중간에 if all goes well 이라는 부사절을 넣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만약 모든 실험 과정이 잘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large effect, 큰 효과를 발견할 수 있는 자기 실험 혹은 큰 효과, 큰 효과가 아니라 가설 같은 것들을 만들거나 제거하는 그러한 자가 실험으로 시작을 한다라고 해. 지금 that부터 뒤에 있는 주격관계대명사가 앞에서 설명했던 자가 실험의 특징을 설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자가 실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는 이 실험에 관한 큰 효과, 결과, 그리고 가설을 만들고 혹은 이거는 실험으로 해도 되겠으니까 가설을 만들거나 이거는 실험을 못 하겠으니까 가설을 없애버리거나, 그러니까 이런 식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자가 실험으로 시작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특징들이 이어지는 문장에서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은 연구나 이론을 구성하는 이 단계가 이거 last 자동사 이거는 꼭 알아놔야 돼요. 계속될 건데 언제까지 계속될 거냐면은 convenient solution, 사용하기 쉬운 해결책이나 large effect, 큰 효과가 발견이 될 때, 요거 large effect를 어떻게 생각을 해주냐면은 큰 발견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오, 이거 실험 가야겠다, 실험 각이다, 이렇게 크게 뭔가 발견을 하는 거. 그리고 사용하기 쉬운 해결책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실험으로 했을 때 되게 금방금방 결과가 잘 나오겠는데 너무 그렇게 어렵거나 말이 안 되지 않겠는데 라는 말을 convenient solution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하다가 7번 문장 보면은 그리고 나서 연구자가 자기 실험을 사용을 하는데 왜 사용하냐면은 발견하기 위해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procedural parameters, 절차적 매개 변수. 이게 뭔지를 밑에 써놨거든요. 우리가 실험이 들어가 있는 영어 지문을 보다 보면은 변수가 나와. 절차적 매개 변수. 그치. 그러니까 쉽게 그냥 변수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내가 생각한 원인과 결과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다른 변수를 넣는 거야. 얘가 들어가면 어떤 결과일까? 쟤가 들어가면 어떤 결과일까? 그러니까 그 변수가 일반 변수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발견하기 위해서 이제 자가 실험을 사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내가 이거를 전통적 실험으로 넘어갔을 때 어떤 변수를 줄까를 자가 실험을 할 때부터 찾아본다라는 말이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줄 수 있는 변수가 시간적으로 지속기간, 시간대, 뭐 강도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 변수들이 어떤 것들인지를 뒤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 최대한 좋게 만든다라고 합니다. 해결책을 혹은 효과를 최대화한다 라고 해가지고 아까 6번 문장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용하기 쉬운 해결책이나 큰 효과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면 다음으로 넘어갈 거란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 변수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은 해결책을 최대한 좋게 만들거나 효과를 최대화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여기까지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only then 뒤에서 이거 도치문 만드는 거 기억하지? 부정부사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어지는 문장이 도치문이 될 거거든요. 혹시 나중에 혼자 복습할 때 알아보기 힘들까봐 조동사, 주어, 동사, 원형 같이 썼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연구자들이 시작을 한다라고 합니다. 전통 실험을 뭘 사용해가지고 최적화된 파라미터를 가지고 라고 해가지고 이 최적화된 파라미터는 7번 문장에서 따왔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변수들까지 내가 자가 실험을 통해서 파악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변수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실험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지. 근데 실제 지문은 여기서 끝나요. 마포구가 중심 문장까지 문제에 넣지 않는단 말이야. 근데 혹시 이해하기 어려울까봐 밑에 요약문까지 같이 가지고 왔거든. 그래서 이걸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은 because로 쓰였습니다. since가 자가 실험이라고 하는 게 탐구나 탐색에 적절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탐구, 탐색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연구 가치가 있냐 없냐를 확인하기에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는 문장에서 전통 실험이 타당성을 제공하는 동안에 개인적으로 문장을 포함하진 않아도 이런 키워드는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기는 하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타당성이라는 거는 이 실험을 해도 되냐 마냐, 이 실험을 했을 때 효과가 있냐 없냐, 그거를 제공을 하는 동안 가장 효율적인 전략은 앞에 있었던 자가 실험이 뒤에 오는 전통 실험보다 앞서는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실험이 타당성을 얻으려면은 자가 실험 다음에 전통 실험을 해라 라는 말을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